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할게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사계절 뚜렷한 곳 어디? 우리나라. 너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다 생각하니? 한 2계절 아니야? 2계절? 여름 겨울 아니야? 여름 겨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여기서 자라는 나무는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이가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작연도를 규명하는데 이 얘기하고 싶네. 제작연도 규명하는 게 이제 포인트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쭉 갈 겁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2번 딱 매겨주고, 자, 심재는 뭐냐면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되는 안쪽 부분이야.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있어. 그래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재 2번은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은 숲이 전까지의 밭값 부분이야. 그럼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심재의 특징은 뭐라고?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갇히죠. 색깔이 어때, 아이나? 어두워요.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이 심지 같은 게 이게 뭐라고? 얘가 바로 심재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심지의 끝, 여기죠. 이 표면부터 어디까지? 숲이 전까지. 그러면 이 사이드를 감싸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숲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바로 변재다. 좋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변재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재의 특징은 뭐예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봐봐. 지금 단면도야. 나무가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길 거 아니야. 얘 단면도라고. 단면도 이해 못하는 사람 없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지금 나무 이렇게 돼 있는 거 자른 거라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위로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랬을 때 물이랑 영양분을 쭉 타고 올라와서 얘네를 가지고 간다고. 이쪽 라인으로 간다고. 이쪽 라인. 됐어요? 그래 여기서 하는 게 이제 뭐 물, 영양분, 얘네들은 여기로 간다고. 이 심재는 사실 가운데 부분이니까 별로 하는 게 없네요. 하여튼. 자, 그래서 밝은 색상이다.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 태수를 합한대. 그러니까 베이비 때는 심재로 시작해서 나중에 변재가 붙는 거죠. 이해 갔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요,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나이테를 나무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샥샥샥, 그지?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두께들이 다 똑같아? 이 두께들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인다고 했을 때 코일 감듯이 생각하면 되잖아. 그 두께가 매년 똑같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달라?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제한 요소의 법칙. 이것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럼 이 제한 요소의 법칙이 매년 다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자, 나무가 자라나려면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얘네들은 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요소가 뭐라? 해마다 다르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한다. 그럼 봐. 제한 요소의 법칙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좀 더 읽어봅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니야. 그럼 봐. 환경 요소에는 뭐 있었어?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얘네가 환경 요소야. 얘네가 매년 달라. 여기까지는 알겠어? 얘네가 매년 다른 건 알겠는데 얘네가 다 너비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주는 애가 있고 안 주는 애가 있대. 자, 걔네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영향을 준대. 그게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래.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무가 자라나야 돼. 너네가 자라나려면 뭐도 해야 돼. 자, 사람이 자란다고 생각해봐. 첫 번째 뭐 해야 돼, 너네? 잘 자야 되죠. 두 번째 밥 먹어도 먹는 생각밖에 안 해. 밥 먹어야 돼 또. 운동해야 돼 또. 물도 마셔야 돼 또. 숨 쉬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산소가 좀 부족해. 고산지대에서 살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너네가 덜 자랄 수도 있어. 또는 나는 다 괜찮은데 밥을 좀 많이 안 먹어. 막 편식한다고 막 평소에 막 삼각김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고기는 안 먹고 뭐 나주곰탕만 먹으려고 그러고 뭐 아니면은 뭐 맨날 감자깡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약한 요소가 그것 때문에 키가 안 크고 정신 연령이 낮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뭐라고? 너무 찔려버렸어? 그게 바로 환경 요소 중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못 자란 거를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거, 걔 때문에 못 자랐네. 걔가 이제 범인이 되는 거죠. 그 범인 때문에. 그 가장 부족한 요소 그거 하나. 그게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인 거야. 걔 때문에 못 자랐다. 이해 갔어, 얘들아? 갔어, 안 갔어? 짱 쉽잖아. 이거 뭐 어렵다고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어. 이거 과학도 아니구만, 이 정도면. 인문이네, 거의. 자,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밑에 이 그림부터 뭔가 재밌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부족한 요소에, 예를 들어서 음식이었죠? 그러면 나무로 치면 물일 수 있겠죠? 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 예시 든 거니까 쓰지 마. 만약에 물이라고 가정하고 해보자고.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야. 자,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끊어보고 생각해보자. 이 위의 문장, 위의 내용들 다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 understand? 뻥치지 마. 찝는다, 그럼 끄덕끄덕. 자, 이해했어요? 이해했다, 손. 했다, 손. 못했다, 손. 뭐야. 한 번 더 읽어보자. 자,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가 있어. 그 요소에 모든 자신의 활동을 다 맞춰. 이래야 된대.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기준으로 자라. 그러면은 생장에 필요한 이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죽을 수 있다. 자, 다시. 이해했어요? 손. 이해했다, 손. 손! 끄덕거리지 말고. 손 이해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일단 둘. 그 다음 자기가 이해 못했다. 넌 뭐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너네 둘 진짜 아예 모르겠어? 아예 모르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복수의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복수의 시간. 복수의 시간.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재민이.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하면 가산점 드릴게요. 다음 진단평가에서 5점 드리겠습니다. 엄청나요. 얘네는 아무리 똥 빠지게 해도 1점 줄까 말까 거든. 완벽하게 설명하면. 뭐 이마 자랑하는 거야? 못하겠습니다. 아쉬운 찬스였는데. 서아? 아니야, 잘 모르는 애들 시킬 거야. 지금 약간 알랑깔. 누구 시켜볼까? 종이 해봐. 무슨 말이야 이거? 어? 뭐야? 아이니 해봐. 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해보라고. 설명해봐. 풍족한 요소에 어. 풍족한 요소에서 더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다른 부족한 요소를 못 채우니까 부족한 요소는 그래, 이거잖아. 완전 쉽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무가 먹을 게 많아. 그럼 많이 자라, 덜 자라?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자. 자, 우리가 나무가 자라기 위한 조건이 5가지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5가지가 다 충분해. 그러면은 잘 자라, 못 자라? 그런데 이 중에서 3개만 채웠어. 나머지 2개가 없어. 그러면은 아까보다 잘 자라야 돼, 못 자라야 돼? 근데 나무가 무리하게 자라려고 노력을 했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 이 위로 자랄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자라려면은, 여기까지 자라려면은 5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이 중에 지금까지 3개는 채웠어. 근데 일단 무리해가지고 일단 높이는 채워. 일단 여기까지 갔어. 그럼 약간 이게 좀 튼튼하게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2개를 못 채웠어. 그러면 얘는 크기만 무리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족한 요소들에 의해서 일찍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애초에 기준점을 낮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3개 채웠는데
이 세 개 중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찾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죽어도 못 찾을 거 알아. 예를 들어 물 같은 거. 나 이 환경에서 물이 없다는 걸 얘가 판단을 했어. 그럼 아예 기대치를 낮춰버려. 이해갔어? 그러면은 무리하게 자라지 않은 만큼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를 들어 여기가 햇빛이 미쳤어. 그러면 햇빛이라는 요소가 많지. 그러면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도 햇빛 맞는 만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잘못 가정하고 무리해서 자라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생각해봐. 얘가 물이 많이 필요하겠냐? 얘가 많이 필요하겠냐? 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가 무리해서 많이 자랐다는 거는 그만큼 더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리해서 자란 만큼 부족한 물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죽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장 이 5가지를 다 채워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못 먹는 거를 기준으로 성장치를 맞춰놔야 오래 산다. 이해가요? 이해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약한 거를 기준으로 성장치를 정해야 된다.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됐죠? 하지만 종류가 같아요. 그래도 지역이 다르면은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5가지 다 채워. 어떤 데서는 3개밖에 못 채워. 됐어? 그랬을 때 어디가 더 잘 자라? 5가지 채운 데서 더 잘 자란다. 그러면은 너비가 그런 데서 더 넓겠죠? 이해갔어? 근데 많이 못 먹는 데는 너비가 얇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간 거 없지? 좋아. 쉬웠다. 다음. 아직까지도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나이테를 활용해가지고 목재 유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짚었던 거 있죠. 드디어 나오는 거야. 뭐였어? 나이테가 그냥 단순히 나무 나이 세는 데만 썼어? 뭐 하는 데 썼다고? 목재 유물. 목재 유물 이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찾는 거라고. 자,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그게 언제 그거를 채취했는지 그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는데, 오케이요. 이거라고 한대요. 자,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 예를 들어서 너비가 늘었으면 그래프가 막 슉 올라가고, 너비가 줄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 시기가 있어야 된대요.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 자체는 가능한데. 그러면은 봐봐. 이 연륜 연대 측정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반영된 거야? 이 나무의 종류? 맞아? 이 나무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연륜 연대 측정이라는 건 뭘 반영하는 거야? 나이테의 너비죠. 나이테의 너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데? 환경 요소죠. 그러니까 결과에 뭐예요? 시대별로 환경 요소를 알 수 있는 거죠. 봐봐, 이거 한번 보자. 살아있는 100살 나무의 연륜 연대기 1920년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태어났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린 거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지그지그지그, 그리고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 연대기 이렇게 쓰였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추정하는 거냐면은 아까 말했죠. 종류가 같은 나무야, 사는 곳도 똑같아. 그러면은 나이테의 너비 패턴이 비슷해 안 비슷해? 같은 나무고 같은 지역 살아.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역추적하는 거라고. 이 연대기는 그래프죠. 이 나이테 너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상징해. 첫 번째, 같은 나무다. 두 번째,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네.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안다. 손. 알겠다 손. 어느 순간부터 뇌 뺐다 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난 사람이 아니다. 아직까지 손을 안 들어서 사람이 아니다. 너 왜 손 안 들어? 너 어디서부터 놓쳤어? 모르겠지? 자, 봐 얘들아, 이런 거야. 우리가 나무를 이제 찾아요. 길에서 나무를 찾습니다. 길어지겠구만. 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반을 딱 뱁니다. 그러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있겠지 얘들아.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얘네 이 나이테 너비들이 이렇게가 다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테가 너비가 넓어 위.
너비가 내려왔어. 너비가 좁아졌어.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나이테의 너비에 따라서. 이해가? 너비가 넓어, 좁아, 적당해, 넓어, 좁아, 더 좁아 이렇게 그리는 게 이 그래프라고. 이해 갔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나무가 어느 시대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그걸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이미 아는 나무를 비교하면 돼. 자, 우리가 이 나무의 정체는 알고 있었다 쳐보자. 그래서 이 나무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랬더니 맨 위처럼 그려졌어. 백살나무였어. 우리가 아는 나무였다고. 그 다음에 목재를 가져와. 뭘 가져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서원의 집에서 아주 오래된 나무 어떤 상자를 뿌려왔어. 근데 여기도 나이테가 이렇게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또 그래프를 그려. 뭐 이렇게 막 그려. 그게 이거 두 번째 거야. 이해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 두 나무는 그 목재가 같다고 우리가 알아냈어. 에? 목재가 같다고 알아냈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서원의 집에 있던 그 나무 박스가 어느 시대 나무 박스인지 궁금해.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가? 그랬을 때 뭐 하냐면은 그 그래프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했지. 첫 번째, 같은 목재다. 두 번째 뭐? 환경이 같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가 겹쳐. 생긴 게 똑같아. 에? 그러면은 이 나무는 이때부터 이때만큼 겹치니까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이때가 둘 다 같은 나무로 같은 지역에 있었겠다까지 알겠죠?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앞에 붙어 있지. 얘네들이 앞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얘가 뒤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바보야. 왜? 나이테에는 선후 관계가 존재하잖아. 안쪽에 있으면 오래된 거겠죠. 밖에 있으면은 최근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애가 앞에 붙어 있는 건 알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때부터 이때겠거니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 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해요. 그러면은 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대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제작된 거 가지고 얘네들을 겹치게 해. 패턴이 겹쳐. 그러면은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자라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겹치면 되잖아.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 그리고 과거에 있던 나무, 그 목재, 얘네들을 착 합치면은 쭉 이어진다고.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해. 그러면 아주 오래된 것도 찾을 수 있어.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오래된 것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쭉쭉쭉 내려가면 되잖아, 얘들아. 자,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고 한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연대기가 있어. 그리면 되잖아, 나이테 보고. 이해 갔어? 그리고 다른 나무를 봤는데 1800년도부터 1940년대야. 그러면 이만큼 겹치겠지, 이만큼. 이렇게 겹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버려. 얘네들을 쭉 합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타고 내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 갔어? 여러 가지를 이어서 하면. 그게 바로 표준 연대기라고, 쭉 내려가는 게. 이해 갔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얘네들 가지고 있다. 자, 연륜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진행된다. 이제 연륜연대 측정이라는 걸 직접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변제 뭐야? 이 바깥 라인. 왜?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유물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변제를 누가 처먹었어. 그러면은 측정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자. 자, 변제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 그 다음에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요. 착착착 꺼내요. 그 다음에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그 유물의 연대기를 만들어내. 왜냐면 봐봐, 우리가 표준 연대기가 있지. 겁내 긴 거.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유물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일부를 떼내. 일부를 또 떼내. 그러면은 거기는 나이테 있지. 그럼 보니까 얘랑 비교해. 얘 패턴이랑 얘 패턴 비교해. 그러면 한 여기쯤이네. 얘는 보니까 한 여기쯤이네. 그러면 이 유물이 적어도 이때는 존재했던 나무겠다. 이 정도 돼야 안 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에 비교해가지고 유물의 연대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 이거 얘를 이제 픽스를 해야 돼. 얘를 어떻게 고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유물을 가지고 왔어. 근데 우리가 걔를 표준 연대기를 골라야 되지. 얘들아, 지금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 이해 안 간 사람 손, 솔직히. 표준 연대기는 뭐냐면은 특정 나무, 특정 지역에 아주 오래된 나이텍 그 그래프를 쫙 그려놓은 거야. 유물 연대기는 뭐야? 어떤 유물에서 나이테를 추출해. 그럼 한 요만큼 되겠죠, 기간이? 됐어요? 요만큼 되는 게 뭐다? 유물 연대기, 이만큼 되는 게 표준 연대기. 근데 표준 연대기 종류가 어떻게 있어? 여러 가지 있지. 그 중에서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떤 표준 연대기랑 비교해서 연구해야 되냐를 찾는 거야. 그럼 그 표준 연대기를 정할 때는 두 가지 기준. 뭐? 상관도. 두 번째는 뭐? 일치도. 자, 그랬을 때 자, 상관이 있는지 일치가 되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뭐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상관도와 일치도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자, 그랬을 때 상관도를 나타내는 거는 T값, 일치도는 G값이야. 그랬을 때 100년 이상의 기간을 서로 비교할 때 T값,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겁내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이 표준 모식이 있잖아. 표준 뭐였어? 표준 연대기를 정할 때 굉장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이 조건을 거칠 정도로. 됐어요? 이해 갔어? 표준 연대기를 정했어. 이번에는 그냥 대충 넘기는구만. 이 지문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표준 연대기를 정했어. 그러면은 걔네들의 패턴을 비교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유물을 가지고 와서 그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표준 연대기 가져와. 겁내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생겼어. 뭐 막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런 새끼 찾았어.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트의 연도부터, 여기서부터 마지막 나이트의 연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예요? 절대 연도를 부여한대. 여기가 절대 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오케이?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왜, 얘들아? 생각해봐. 마지막 연도, 이때죠? 이때가 왜 벌채 연도가 돼요? 그렇지. 이때 나이테가 끝났으니까 그때 뱄다는 거잖아. 이해 가요? 이해 안 간 사람? 묻는다, 나. 질문한다. 이해 안 간 사람 솔직히 말해. 그러면 질문 안 할게. 이때가 왜 벌채였는지 이해 안 간 사람? 재민이 이해 갔어? 종이 이해 갔어? 질문한다, 너. 이해 갔어? 아이니 이해 갔어? 오케이. 하여튼 그렇다. 자, 이때는 수량별이야? 수령이 뭐야? 이때는 나이 그 수령이에요.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한대. 자,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서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봐봐. 자, 변제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제에서 마지막 거를 재야지 벌채 날을 정확히 아는데 마지막이 없다고, 파손돼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럴 거면은 잘려나간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원래는 이만큼이 더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것들 있죠. 이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 이 부분이 손상이 돼서 우리가 못 찾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하면 된다고. 비슷한 그 수령의 나무가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평균 변제 나이테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그러면은 얼추 이 친구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 얼추 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더해요. 그러면은 벌채 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1, 2년을 감안하면은 얘를 언제 만들었는지 얼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지문입니다.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